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도 꽤 놀랐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기회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 SK, LG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3대 그룹은 물론이고요. 글로벌 AI 패권을 쥐고 있는 엔비디아까지 전부 다 사활을 걸고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는 단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시장의 규모와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뉴스를 통해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 기술이 가져올 진짜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도 못 잡고 계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리기판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유리기판이 기술적으로 어떻다 하는 식의 지루한 설명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엔비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빅테크들이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만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국내 대기업들이 불확실한 경기 속에서도 이 시장에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멈추지 않는지, 가장 중요한 건 이 산업의 본질을 아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격차가 왜 비교 불가할 정도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핵심부터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젠슨 황이 이끄는 엔비디아였죠. 사실상 AI 시대는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들이 구축한 생태계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높은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할 것 같던 이 엔비디아 제국에 지금 아주 심각한 균열이, 그것도 두 군데서 동시에 터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균열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바로 이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아주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문제는 반도체 칩 부족이 아니다. 전기가 없어서 구매해놓은 칩을 데이터 센터에 꽂지도 못하고 놀리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빅테크들이 AI 칩을 수조 원어치 사들여도 그걸 돌릴 전력망이 감당이 안 돼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력 병목 현상,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두 번째 이슈가 터졌죠. 구글의 야심작 제미나이 3.0이 출시되면서 엔비디아 진영에 초비상이 걸린 겁니다. 기존 AI 플랫폼의 대명사는 단연 챗 GPT였죠. 그런데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현재 성능 면에서 제미나이가 GPT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실제 유저들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시 GPT가 업데이트되면서 성능이 앞선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GPT, 그리고 GPT를 구동시키는 반도체를 가진 엔비디아의 아성이 언제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구글이 잘하는 게 왜 엔비디아한테 악재냐? 이 연결고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엔비디아는 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주요 투자자고요. 오픈AI는 그 투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하는 일종의 동맹이자 순환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GPT가 구글 제미나이와의 경쟁에서 밀려버린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이자 투자 파트너가 무너지는 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방금 보신 뉴스 헤드라인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TPU로 챗 GPT 성능 압도.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엄청난 건데요. 엔비디아 GPU의 아성이 기술적으로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찍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칩을 많이 팔아서? 그것도 맞지만 진짜 해자는 바로 쿠다라는 대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라는 생태계였었습니다. AI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서 한번 쿠다로 코딩을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엔비디아 GPU를 쓸 수밖에 없는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던 거죠. 그런데요, 구글이 이번에 증명해버린 겁니다. 엔비디아 GPU 없이 우리가 자체 개발한 TPU만으로도 더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다. 즉,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쿠다의 해자가 깨져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도대체 이 TPU가 뭐길래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복잡한 공학 용어 다 빼고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TPU는 구글이 작정하고 만든 딥러닝 전용 칩인데요.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 성능보다 바로 전력 효율입니다. 엔비디아 칩 대비 전력 소모가 적게는 30배,
많게는 80배까지 더 효율적이라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쉽게 말해 같은 AI 성능을 내는데 전기는 획기적으로 덜 먹는다는 겁니다. 자,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뭐라고 했죠? 전기가 없어서 칩을 못 돌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면서 성능은 더 좋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기까지 덜 먹는 칩이 등장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느끼는 위기감, 그리고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구조가 보이시죠? 이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 영상 잠깐 보시죠. I'm super hardcore on chips right now, as you may be able to tell. I have chips on the brain. I dream about chips. Literally. 보셨나요? 일론 머스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AI 전쟁의 최종 승패는 플랫폼이 아니라 반도체, 즉 하드웨어에서 갈린다는 사실을요. 자, 어떠신가요?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반도체 하드웨어에서 결정된다는 제 논리에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이 흐름을 우리의 좋은 결과로 연결하는 거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유리기판이 등장합니다. 앞서 제가 반도체 칩의 가장 큰 적은 전력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전기가 폭발적으로 소모되면 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현상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고열, 즉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구글이든 엔비디아든 AI 성능을 높이려면 칩을 더 빽빽하게 설계하고 연산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를 더 많이 먹게 되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열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뜨거운 열 때문에 반도체를 받치고 있는 기판이 휘어져 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워피지 현상이 생깁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 기판은요, 태생적으로 열에 약하거든요. 열을 받아서 기판이 미세하게라도 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수십억 개의 회로 연결이 끊어지거나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개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GPU가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는 끔찍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대안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바꾸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복잡한 건 다 빼고 핵심 경쟁력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압도적인 내구성입니다. 반도체 원재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유리. 이 둘은 태생적으로 같은 모래, 그 안에 규소라는 성분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질이 비슷하다 보니 열을 받아도 팽창하는 비율, 즉 열팽창 계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 뜨거운 열이 가해져도 플라스틱처럼 휘지 않고 반도체와 한 몸처럼 단단하게 버텨준다는 뜻이죠. 둘째, 전력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유리 표면은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매끈합니다. 표면이 매끄러우면 신호가 지나갈 때 마찰이 줄어들고 그만큼 전력 손실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또 더 얇게 만들 수도 있어서 반도체 설계 자유도도 높아지고요. 정리하자면 지금 위기를 맞은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추격자인 구글, 테슬라, 인텔, AMD까지 이 모든 기업이 AI 패권을 잡기 위해선 유리기판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미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자, 산업의 방향성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좀 더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도대체 어떤 섹터를 봐야 할까요? 장비? 소재? 아니면 부품?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현재 유리기판 양산 전쟁의 최전선에는 SK그룹이 서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난 CES에서 방금 팔고 왔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칠 정도였죠. 업계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SK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기는 목표 시점이 2027년, 즉 내년으로 SK보다 약 1년 정도 늦은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삼성은 절대 2등을 용납하는 기업이 아니죠. 분명히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서라도 양산 시점을 앞당기고 시장 주도권을 뺏어오려 할 겁니다. 그럼 답은 명확해지죠. 삼성과 SK가 서로 내가 먼저 하겠다며 속도전을 벌일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공장을 짓고 라인을 깔려면 기계부터 들여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장비 기업입니다.
소재나 부품은 공장이 다 지어지고 나서의 이야기고요. 장비 섹터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틀린 얘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삼성과 SK가 유리기판 공장을 지을 때 기술적으로 가장 먼저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 예상되는 핵심 장비 기업, 지금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안내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3개월 릴레이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소개해드린 종목이 제가 분석한 적정 가격에 도달 시 새로운 종목을 바로 또 소개해드리는 방식이죠. 100% 무료로 이렇게 종목명, 적정 가격, 비중, 핵심 포인트 자료까지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매매를 위해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구독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프로젝트라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 개인 번호 010-8199-7263으로 리치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시고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도 해놨으니 편히 신청하시고요. 선착순 300명 한정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 전에 노파심에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종목은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거나 매수 추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 우리 현명한 구독자님들은 다들 아시죠? 이 점 분명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종목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바로 태성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난 유리기판 영상에서 처음 소개해드린 뒤로 무려 40% 가까이 시세가 터졌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지금은 조정을 좀 크게 받았네요. 그런데 왜 이 종목을 또 소개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가가 다시 눌리기도 했지만 이 기업이 가진 기술적 해자는 여전히 독보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태성은요, 복잡한 거 다 빼고 딱 세 가지 핵심 경쟁력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바로 고난도 식각 기술입니다. 유리기판에 회로를 만들기 위해 레이저로 구멍을 뚫다 보면 필연적으로 내부에 탄 흔적이나 미세한 잔여물이 남게 되는데요. 이 불순물을 얼마나 정교하게 제거하느냐가 전체 기판의 수율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태성은 바로 이 디스미어 공정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비접촉 운송 기술입니다. 유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맞습니다. 잘 깨진다는 겁니다. 공정 과정에서 유리를 옮기다가 파손되면 그게 전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태성은 유리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옮기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불량률을 낮추려면 태성의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한 경쟁력인 셈이죠. 마지막 셋째, 검증된 레퍼런스입니다. 태성은 갑자기 튀어나온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글로벌 기판 고객사들과 오랫동안 PCB 장비로 신뢰를 쌓아왔거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 특허만 10개가 넘습니다. 결국 대기업들이 유리기판 라인을 구축할 때 리스크 없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는 이미 검증된 태성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명실상부한 유리기판의 대장주 피롭틱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제가 언급한 뒤로 50% 넘게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죠. 이 기업은 그냥 유리기판의 토탈 솔루션이라고 정의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시장이 피롭틱스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기술력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주목할 건 TGV 기술입니다. 유리는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체죠. 그래서 전기가 통할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이게 유리기판 공정 중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피롭틱스는 레이저를 이용해 이 구멍을 오차 없이 아주 정교하게 뚫어내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뚫었으면 잘라야겠죠. 피롭틱스는 디스플레이 장비 때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유리에 충격을 주지 않고 매끄럽게 절단하는 기술까지 갖췄습니다. 게다가 구멍이 제대로 뚫렸는지 확인하는 검사 장비까지 자체 개발했는데요. 기존에는 여러 번 찍어서 검사해야 했던 걸 피롭틱스 장비는 한 번의 촬영으로 끝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산 속도, 즉 양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는 겁니다. 구멍 뚫고 자르고 불량 검사까지 혼자서 다 하는 기업. 왜 피롭틱스를 유리기판의 꽃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이렇게 삼성과 SK의 러브콜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핵심 장비 기업 두 곳을 분석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무리한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니 만약 제가 분석해드린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려 해도요, 삼성전기 같은 대형주와 반도체 관련 ETF 등을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고, 그것은 리스크 관리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뷰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계속될 거대한 파도입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리기판이라는 시장은 어쩌면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왜냐면 남들은 잘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니까요. 한번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유리기판이 뭐냐고. 대부분은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이 시장을 꾸준히 관심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라고 간단하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리치맥스 팀은 성장하고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영상에서는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며 우리 구독자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리고 그릇을 채우는 데에도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3개월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는 데 도움을 받으시고, 넘치게 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만 나눠주시면 저희는 그거로 충분합니다. 여기 제 번호 다시 올려드립니다. 010-8199-7263 이 번호로 리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제 분석 자료 받아보실 수 있고, 지금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고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고 문자로 간단하게 정보 받아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사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서지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